안녕하세요. 최창호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데스크탑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실습을 두 개를 더 보여드리고 정리를 하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설명을 제가 거의 충분히 드렸지만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컬러는, 물론 여기 컬러라는 건 Device Independent 컬러로서 대표적으로 LAB 같은 게 되겠죠. 그 컬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니터에서 나타나는 색깔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그 모니터의 그 화이트 포인트, 그 다음에 그 화이트 포인트의 화이트의 밝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화이트가 LAB의 1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니터의 화이트는 색깔과 색조와 밝기와 이런 거는 또한 주변의 앰비언트의 밝기와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의 화이트 밸런스에 의해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종합하자면 내 모니터의 색깔은 그 모니터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 광의 밝기와 화이트 포인트에 의해서 결정된, 즉 그거와 매칭되는 모니터의 화이트 포인트와 밝기를 근거로 그것이 LAB 100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나의 방에서 충분히 훌륭하게 아주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해 놓은 그 상태의 모니터는 다른 장소에 가면 전혀 맞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장소에 딱 맞춰진 모니터의 컨디션은 다른 어떤 장소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작업하는 저희 방은 5100켈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모니터의 밝기는 대략 한 180, 90 칸델라 정도면 충분히 좋은 매칭을 보이거든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학교에 교실에 가면 그 학교의 교실은 LED 라이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굉장히 파란, 거의 7000 켈빈 가까이 되는 그런 색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제 모니터는 갑자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맞춰진 거라면 당연히 저희 방에 오면 파랗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모니터의 컬러는 상대적인 것이다. 어떤 한 앰비언트 조건 안에서 맞는 것이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반드시 그 어떤 그 상황에 딱 맞는 고정된 캘리브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매칭을 하시려면. 자, 그리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주요 세팅은 물론 항상 세 가지였죠. 화이트 포인트를 정해야 되고, 화이트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하는데 XY 코디네이트, XY 좌표를 이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보통은 몇 켈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미너스, 즉 휘도가 있고, 그죠?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 또는 니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죠? 200 칸델라, 185 칸델라 그렇게 말하는 모니터의 화이트의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감마는 모니터 그래픽 카드에서 나오는 볼티지의 강도와 실제로 모니터에서 표현되는 RGB의 그 밝기의 분포, 입력과 출력 사이의 그 관계, 곡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마는 거의 대부분 다른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면 2.2라는 숫자를 준수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마는 그냥 2.2라 하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화이트 포인트와 루미넌스는 나의 환경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뭐랄까 어려울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제가 충분히 화이트 포인트와 루미넌스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정리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내 모니터와 프린트가 매칭되어야 되는, 또 내 모니터와 어떤 실물이 매칭되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물론 대부분 그 사람들, 칼라 작업하는 분들이 그런 환경이겠죠. 그런 환경일 때는 화이트 포인트를 위해서 켈빈 값을, 즉 몇 K라는 세곤도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곤도를 사용하시지 말고 5000 켈빈이든 6500 켈빈이든 몇 켈빈이라는 세곤도가 아니라 XY 좌표를 입력해서 나한테 딱 맞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포인트를 핀포인트해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인스트럭션 제가 도움을 드리는데, 모니터의 화이트 포인트의 CCT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저 앞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CCT는 나의 주변광, 즉 내 방에, 내 작업실에 실제로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명의 세곤도보다 대략 400 켈빈 전후만큼 더 높아야 한다 그랬어요. 더 높다는 것은 내 모니터의 색온도가 내 방의 주변광 색온도보다 조금 더 높아서, 즉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사실은 푸르스름한데 실제로는 그게 시각적으로 매칭이 된다 그랬죠. 정확한 그 이유는 저도 알지 못하는데 늘 그랬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광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예를 들면 아이원 같은 것처럼 있으면 그거보다는 항상 300, 400 켈빈 정도는 높은 숫자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세곤도는 높아야 한다는 건데, 그래야지 시각적으로 매칭이 된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XY를 입력하시라 그랬잖아요. 내 주변광, 내 방에 있는 그 주변광의 화이트 포인트를 XY를 측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측정된 XY 값에서 X는 0.015, Y는 0.02 정도를 제한, 즉 뺀 값을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약 400, 500 켈빈 정도 높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이렇게 뺀 값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면 잘 맞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5500 켈빈 정도 이하의 LED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산파장이든 하여튼 표준 광원이든 그런 형광등이 있잖아요. 플로레센트라는 뜻이에요. 형광등에는 이거를 사용을 일단 해보시고, 5500 켈빈이 좀 넘는 조금 푸르스름한 성질의 LED 광원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X는 0.003, Y는 0.006 정도를 제한값을 일단 사용을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부터 이제 판단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XY 값을 튜닝을 해서 나의 방에 맞는 화이트 포인트를 이제 찾아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루미너스 밝기는 제가 어떻게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역시 아이온처럼 그렇게 측정을 해서 내 방에 루미너스가, 여긴 루미너스가 아니죠, 일루미너스죠. 조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실 수 있다면 측정된 조도 럭스 값에 제곱근 루트 있죠. 제곱근에다가 6.8을 곱하시거나 아니면 아이원 프로파일러 같은 걸 사용하시면 거기에 내 방의 일루미넌스가, 조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모니터의 루미넌스, 즉 휘도는 어느 정도 칸델라를 하면 된다라고 그 추천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천 값에는 곱하기 1.4를 하셔서, 즉 40% 정도를 더 하셔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거의 일치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 방에 맞는 화이트 폰트와 그 다음에 휘도 루미너스를 찾아가실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이미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해놓은 이 밝기, 모니터의 밝기와 흰색의 색깔이, 즉 화이트 포인트가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의미에서 어떤 프린트를 놓든가 하는 상태에서 내 모니터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이게 밝기가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가 일치하는지를 보시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희한하게 그것도 정확한 이유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시각적인 인지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밝기와 화이트 포인트가 거의 일치하는데 사진을 찍으면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것도 참고하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한 이게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컨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모니터의 개멋이라든가 이런 성질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 터인데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삼성 XL24라는 그런 종류의 모니터는 똑같은 화이트 포인트 XY 값과 똑같은 루미너스 칸델라 값을 입력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 다른 어떤 모니터와도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니터가 전부 다 어떤 XY와 그 다음에 칸델라에 대해서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거 뭐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아니고 어떤 진짜 특이한 모니터는 나머지 대부분의 모니터와 상당히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그 XL24라는 모니터는 XY 값을 더 작은 값을 사용했어야 하고 그 다른 모니터와 시각적으로 일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휘도 값도 같은 만약에 180 칸델라라면 같은 값을 사용했을 때 다른 모니터보다 결과적인 그 밝기가 훨씬 밝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눈으로는 거의 한 15% 이상 또는 20% 정도는 더 밝은 상태가 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매우 다르게 나오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뭐 특별히 모니터마다 다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 그 동영상으로 나왔던 여러 가지 모니터의 그 게멋을 한번 컬러 게멋이라는 걸 봅시다. 컬러 게멋이라고 하는 색 영역이라고 보통하는 거죠. 지금 삼성 XL24라는 모니터와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그 서울 출판학교라는 곳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델 모니터는 동영상이 이 설명 바로 뒤에 나오게 될 것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동영상에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10년 전에 제가 구입했던 레티나 첫 모델인데 이게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맥북 프로 15인치의 컬러 게멋은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LG 그램이라는 작은 노트북 있잖아요. 그 노트북의 컬러 게멋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성향과 그 다음에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이런 종류의 모니터는 이 블루가 좀 더 길쭉하게 뻗어 있죠. 약간 더. 그런 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전체가 더 여기보다 여기 길고 또 여기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이따가 보시게 될 삼성 XL24는 컬러 게멋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일반적인 모니터와 완전히 달라요. 이런 모니터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RGB와 거의 비슷한 종류들이고요. sRGB가 이거랑 큰 차이 없거든요. 삼성 XL24 또는 뭐 그때 XL24, XL27 그렇게 두 종류가 나왔는데 물론 지금은 단종되고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모니터는 여기 제일 큰 특징이 보시면 그린 그 프라이머리 컬러가 여기를 뚫고 나갔어요. 즉 다시 말하면 LAB에 마이너스 128보다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추정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있겠죠. 아마도. 그죠? 굉장히 강렬한 초록을 가지고 있고 물론 초록뿐만 아니라 빨강과 블루도 굉장히 그 세츄레이션이 높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의 프라이머리 컬러의 합으로 나오는 이 전체의 컬러 게임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그것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인쇄로 가능한 옵셋 인쇄로 가능한 컬러 게임을 거의 100% 가까이 커버하는 모니터는 이 종류의 모니터밖에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만 또 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니터를 소개를 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저의 후배의 스튜디오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 그 친구가 또한
이 모니터만큼이나 거의 오래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15년은 된 것 같은 에이저의 CG241W라는 모니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하고 게임옷을 한번 지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모니터들보다는 월등히 넓은 컬러 게임옷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거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의 모니터가 되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옵셋 인쇄에 필요한 컬러 게임옷을 거의 대부분 커버하는 모니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인쇄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 모니터 두 종류는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학교에 있는 델 모니터가 뭔지 봤더니 P2720D라고 하는 기종이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아까 본 sRGB류의 모니터들보다는 조금 더 컬러 게임옷이 넓긴 하지만 뭐 그렇게 넓진 또 않아요. 중간 정도 되는 약간 어중간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거하고 살짝 비교를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죠? 전체적으로 어떤 성향인가 하면 그린과 레드의 포스포어, 그 프라이머리 컬러가 조금 더 이쪽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나는 옐로우도 당연히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의 성향이 보여주는 성향, 즉 보여주는 그 능력의 성향이 조금 더 빨간 쪽으로 넘어간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 당연히 컬러 게임옷 자체는 아까 본 맥북 프로나 그런 것보다는 더 전체는 크지만 디자인을 할 때는 오히려 약간 더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현재의 거의 모든이 아니고 모든이죠. 애플 디바이스, 아이폰, 뭐 아이패드 또는 뭐 맥북 프로, 무슨 아이맥 또는 뭐 그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들 전부 다 디스플레이 P3 또는 이미지 P3라고 하는 컬러 게임옷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 애플 디바이스의 컬러 게임옷은 이런 거예요. 자, 모양이 꽤 또 다르고 컬러 게임옷은 물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넓죠. 물론 아까 본 삼성이라든가 엑셀24라든가 아니면 에이저 같은 그 모니터의 광색 모니터보다는 또 비교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물론 작기도 하고 성향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과 무엇을 제가 비교를 해드린가 하면, 여기 사이에 가운데 들어있는 이 육각형으로 보이는 이 솔리드 바디 컬러 게임옷은 전형적인 옵셋 인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컬러 게임옷이에요. 그 컬러 게임옷 중에서 그래클 2006 코티드라는 그런 상태의 컬러 게임옷인데, 이걸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참고해서 내 모니터는 어떤 성향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앞으로 구입을 할 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잠시 봤던 삼성 X24는 말씀을 했다시피 이 인쇄 컬러 게임옷을 거의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요 정도는 거의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 커버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그것보다 훨씬 넓죠. 에이저의 CG241W는 여기가 조금 좁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포스포가 더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훌륭하죠.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에서는 이 두 모니터는 매우 강점이 있다. 물론 단종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이제 현재의 모니터를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하고도 비교를 해본다면 그 10년 된 레티나 맥북 프로 15인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짙은 인쇄로 가능한 초록과 그 다음에 사이엔 이쪽을 뭐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이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sRGB 정도를 커버하는 모니터들은 아주 놀랄 정도로 인쇄로 표현 가능한
초록과 사이엔 계통을 커버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LG 그램 그 작은 디스플레이는 이거보다도 더 심하죠. 여기가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델 모니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있는 델 모니터는 이쪽 빨강 영역은 훨씬 더 넓어졌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오히려 여기를 커버하는 것은 이것보다도 조금 못한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쇄를 하는 데 있어서 인쇄를 대상으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모니터는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덜 뭐랄까요, 이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 그 디바이스의 개모신 디스플레이 P3 또는 이미지 P3라는 것도 물론 이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지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성향이 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애플 디바이스는 인쇄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을 한데도 물론 뭐 별 문제는 없지만 특별히 어떤 그 분야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노란과 그 다음에 오렌지와 그 다음에 빨강과 그 다음에 마젠타가 매우 화려해야 되는 색깔을 보아야 하는 사람들, 그런 업계,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업계에 있는 또는 패션 같은 그런 업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좋은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그래픽 디자인에서는 인쇄가 중요한데 인쇄에서는 아무래도 요만큼은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인쇄를 대상으로 하는 그래픽 디자인은 가능하다면, 물론 뭐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어도비 RGB 정도를 커버하는 그런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구하시면 그게 가장 좋아요. 자, 일단 그렇다고 하고 제가 그 LG 그램이라는 거를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면이 있더라, 그런 뭔가 주의점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노트북 컴퓨터는 그 파워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 파워로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커브를 보여주는데 커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꿀꿀꿀꿀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 두 가지 종류 있겠죠. 원래가 그렇다, 모니터의 성질이 그렇다. 만약에 실제로 그러면 그 모니터는 사용하실 수 없다 그랬죠. 그래픽용으로는 그런 모니터는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모니터는 요즘 많지 않거든요. 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제가 파워 어댑터를 연결한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했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죠. 확인을 몇 번 했지만 둘 다 이렇게 파워 어댑터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댑터 전원을 기속적으로 잘 공급해주는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디스플레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애플 제품은 그렇지 않지만 다른 PC 제품을 쓰신다면 노트북 컴퓨터를 캘리브레이션 하실 때는 가능하면 파워 어댑터를 연결하신 상태에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아까 보신 거지만 3차원으로 조금 더 한번 맛을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여러 가지 모니터의 컬러 게임을 그래쿨 2006 코티드라고 하는 인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형적인 색깔 영역과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맥북 프로 첫 번째 레티나 제품, 이런 거죠. sRGB와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만큼의 초록과 사이에는 전혀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옵셋 인쇄를 대상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분들은 내 모니터가 어떤 성향인지를 반드시 아시고 내 모니터가 일반적인 모니터라면 이런 걸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최소한 알고 작업을 하셔야 한다. LG 그램은 이렇게 됐고 더 좁죠, 그죠? 더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더 길어졌기 때문에 이쪽 폭은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록과 사인 표현하는 그런 능력은 아까보다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애플 디바이스는 그보다는 훨씬 낫다. 그죠? 이 정도 뭐 그나마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바이스 애플 제품들이 지원한 컬러 게임은 어디에 매우 강점이 있는가? 전체적으로 약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디스플레이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거 이쪽 그러니까 마젠타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이 옐로우를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업계에서는 충분히 그 이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 있는 델 모니터이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예컨대 맥 프로 10년 된 모니터보다 더 개못이 넓긴 하지만 성향이 더 오른쪽으로 넘어져서 여기를 표현하는 이 초록과 사인을 표현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약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의 색깔 성향이 보여주는 게못의 그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작업하는 그 영역에 더 맞을 수도 있고 덜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라. 그리고 이 특이한 녀석 엑셀24라고 하는 건 보시다시피 거의 모든 인쇄 영역을 풀로 커버할 수 있다. 여기에 사인조차도 이 정도 빼놓고는 다 완전히 커버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차이를 눈으로 느낄 수 없을 정도니까 100%를 커버한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별로 뭐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G241W라는 모니터는 보기는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한 그런 그 컬러 게임을 보여주고 있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알뜰하죠. 그러니까 아까 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너무 넓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면이 있는데 얘는 낭비하는 면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전체 그 인쇄 컬러 게임을 잘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뭐랑 제일 비슷한가?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어도비 RGB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인쇄를 주로 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은 어도비 RGB를 커버하는 그런 종류의 디스플레이를 구하시는 게 가장 그런 면에서는 좋다 이거죠. 자, 일단 이 정도를 하면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모니터의 어떤 컬러 게임에 의한 뭐 특성 이런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 나머지 이제 동영상을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릴 터인데 한 개는 그 서울출판학교에 있는 델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하는 것이고 그건 PC에 연결되어 있는 데스크탑 모니터가 되겠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은 거기는 뭐랄까요 집안이 아닌 뭐 약간 야외는 아니지만 하여튼 교실이기 때문에 주변 소음이 좀 많다는 걸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가장 좀 특이한 성향을 가진 삼성 엑셀24를 어떻게 캘리브레이션하는가 또는 그런 종류의 모니터는 어떻게 일일이 손으로 뭔가를 조절해서 어떻게 캘리브레이션하는가를 보고 전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아마도 뭐 커버되지 않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동영상으로 봅시다. 오늘은 장소를 조금 옮겨서 제가 가르치는 서울출판학교에 지금 와 있고 이 학교에 있는 PC에 연결된 델 데스크탑 모니터를 한번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또는 특성이 있는지 같은 걸 한번 알아보고 뭐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면 이미 배운 거하고 거의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종류의 모니터는 여기 어딘가에 보면 눌러서 어떤 기능을 조절하는 단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알아보시라고 익숙하게 뭐가 뭘 하는 건지를 미리 눌러서 익숙하게 알아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 여기 그 프리셋 모드라고 하는 게 보통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말 그대로 커스텀으로 색깔을 조절하고 캘리브레이션 할 거니까 커스텀 컬러라고 일단 선택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바라건대 이 모니터가, 그리고 이 모니터와 이 시스템 전체가 ADC, 즉 Automatic Display Control을 지원을 해서 손쉽게 내가 원하는 세팅대로 그냥 내가 다시 손 볼 필요 없이 캘리브레이션 해준다면 당연히 좋겠죠. 일단 그렇다고 하고, 아시다시피 요즘은 뭐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이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소리가 그다지 잘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양해를 하시고요. 자, 아이온 프로파일러를 켰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뭘 하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데, 이 방에서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한 결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왔는가 하면, 화이트 포인트가 X가 0.303, 그 다음에 Y는 0.317 정도를 하면 가장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으로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휘도는 지금 200이 조금 넘는 게 가장 적합했어요. 그래서 일단 210 칸델라로. 그래서 화이트 포인트는 0.303, X가 0.303, 그 다음에 Y는 0.317로 하고, 그 다음에 루미넌스 휘도는 210 칸델라로 하고, 다른 거는 다 2.2 그냥 간만에 2.2로 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건 괜찮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는 보통 시켓 02를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버전은 당연히 4 한다고 그랬고, 프로파일 타입은 매트릭스 베이스드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됐고, 뭐 소형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캘리브레이션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기계 자체를 흰 타일 위에 놓고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가 되면 ADC를 체크해서 ADC가 작동하기를 기대를 하죠. 작동을 하지 않으면 뭐 또 손으로 뭔가를 만져서 내가 원하는 것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ADC 일단 체크하시고요. 자동 디스플레이 지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것처럼 이 기기를 장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다가 늘어뜨린다.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그래서 이렇게 늘어뜨린 다음에 전체 중간 정도에 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측정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봐서 들뜬 게 없는지를 잘 보시는 거. 지금 잘 붙어 있네요. 혹시라도 들뜬 게 있으면 당연히 모니터를 약간 뒤로 눕혀서 하시면 이렇게 더 잘 얹혀 있겠죠. 이 모니터는 중간에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한번 요청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시 이 기기를 옮겨놨습니다. 옮긴 상태로 측정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것이 가능한지,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등이 조절이 가능한 모니터인지 알려달라는 거죠. 다 가능하다고 일단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반응을 봅시다. 밑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ADC가 현재 디스플레이의 대비 세곤도 및 휘도를 최적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ADC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두고 보죠. 일단 메시지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가 하면, 지금 현재 세팅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력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거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묻는 디스플레이는 사실 처음 봤는데, 당연히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밝기가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 않게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 아,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미리 알고 어떤 단추를 눌러야 되는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재빨리 처리하고 다음 진행시키는 게 안전해요. 그렇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주 엉망 같은 그런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모니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뜨면 네라고 예스로 바꾸고 곧바로
OK를 눌러 주셔서 정상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진행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뒤에 과정은 뭐 똑같으니까 끝나면 봅시다. 자, 끝났죠? 완료됐고 그 다음에 OK라고 하고 됐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뒤에는 내려주시고 연결 해제하지 마시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이름을 붙인다고 했는가? SPI, 여긴 SPI라고 하는 학교거든요. 그 다음에 모니터인데 이게 번호가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네. 뭐 예를 들어서 15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팅이 303, 그 다음에 317이었죠. 그 다음에 밝기는 210 칸델라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901 이렇게 날짜까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저장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성공적으로 됐어요. 303-317을 원했고 정확히 303-317이 나왔고 그 다음에 블랙피더는 이 모니터가 아주 좋진 지금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0.38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휴도는 210 칸델라로 맞추라고 했더니 210 칸델라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게 제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 결과를 그 커브를 어떻게 꺾었는지를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전체의 RGB 컨트롤 중에서 지금 원래 현재 상태보다는 즉 네이티브 상태보다는 내가 원했던 게 조금 더 따뜻한 그런 그 밸런스였기 때문에 블루를 조금 더 내린 게 지금 보이고 그 다음에 RGB의 끝이 지금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은 210 칸델라라는 그 밝기를 맞추기 위해서 커브 자체의 끝을 조금 내린 거예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이 커브를 잘 보실 것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커브가 굉장히 불규칙할 때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불규칙하면 뭔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커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기기 캘리브레이션이 뭔가 잘못됐거나 측정하고 있는 도중에 모니터가 뭔가 변화했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은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그렇게 불규칙적인 곡선이 커브가 나온다면 그 모니터는 그래픽용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이제 끝났으니까 홈으로 가서 끄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정도까지 하면 아마 거의 어떤 종류의 모니터도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모니터의 특징은 굉장히 컬러 게임이 넓고 즉 광색역이고 그 다음에 약간 오래된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 기억에 2007년이나 그 정도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생산되지 않고 있죠. 그 시야각이 그다지 좋지 못하고요.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나왔던 모니터가 다 그렇듯이 요즘 같은 그런 굉장히 고해상도 뭐 레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그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좀 보시기에 불편하게 그 모니터의 센서들 소자하고 그 다음에 디카의 센서 소자들의 배열이 서로 만나서 새로운 패턴을 이루어내는 소위 말한 무아레 현상이 생겨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무아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초점을 안 맞도록 해야 되는데 초점을 안 맞추면 당연히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일단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이 모니터는 데스크탑의 그 독립적인 모니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RGB 컨트롤,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brightness 컨트롤 같은 게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런 종류의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 가장 처음에 손이 많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알아서 뭔가를 많이 조절을 한 상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모니터의 가장 그 네이티브 스테이트,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그 원래 상태 맨땅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저의 책에 있는 그 자료 링크 있죠. 거기에 들어가시면 어떤 프로파일이 하나 있는가 하면 X-Rate Linear Profile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은 프로파일이 한 게 있어요. 그거를 프로파일 폴더에다가 넣으시고, 맥 같으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에 오셔가지고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리니어라고 아마 이름이 보일 거예요. 또는 제가 어디서 봤더니 X-Rate 그냥 리니어 프로파일이라고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프로파일 리니어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맥에서는 그 즉시 그 비디오 커브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비디오 커브를 다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원래 상태, 그것이 어떤 좋든 나쁘든 간에. 그래서 일단 네이티브 상태로 돌려 놓으시고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만약에 안 되면 그냥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그 캘리브레이션 설명을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모니터의 RGB라든가 컨트라스트, 그 다음에 또 브라이트니스 컨트롤 같은 걸 내 손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 모니터에 어떤 그 메뉴에 들어가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 익숙해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메뉴 속에 들어가면 밝기, 즉 브라이트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명암, 콘트라스트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더 내려가서 여기 색상 조정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RGB 컨트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5가지가 컨트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RGB를 컨트롤해서 전체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원하는 거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밝기 명암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밝기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으로 화이트를 그냥 켜두세요. 아무것도 없는 화이트를 켜두시고, 그 다음에 밝기 명암은 뭐든 간에 일단 눈에 보기에 편한 상태로 해주세요. 거기에 얼마든 간에. 그런 다음에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게 편한 상태로 하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RGB 조절을 들어가셔서, 색상 조정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RGB를 따로 조절하면서 내가 보기에 이 모니터에 지금 아무것도 안 된 모니터인데, 그죠? 이 원래 상태의 화이트가 내가 원하는 화이트에 가장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상태를 찾아가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내가 많은 부분을 해야 되고, 그 많은 부분은 내 시각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예를 들면 큐피카드 같은 그런 기준이 되는 화이트 그레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함께 가지고 이것과 내 모니터의 화이트를 비교해서 화이트를 찾아가실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밝기, 이게 아니죠. 여기 색상에 들어가서 RGB를 따로 조절하면서 가장 화이트가 내가 원하는 화이트에 가깝다라고 하는 상태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길 가시면 그 다음에 이거 이미 보신 적 있잖아요. 이 이미지를 켜두시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밝기와 명암이 있죠. 이번엔 밝기와 명암으로 가셔서 조절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모니터가, 모든 모니터가 이렇지 않을 수는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모니터는 밝기라고 하는 brightness 여기 되어 있잖아요. brightness라고 하는 건 블랙을 포함한 어두운 부분의 밝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명암이라고 되어 있는 콘트라스트는 화이트를 위주로 한 밝기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개 다르죠. 근데 그 효과가 모니터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내 모니터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밝기를 조절했더니 블랙을 위주로 한 어두운 부분을 위주로 한 곳이 점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지, 그 다음에 또 컨트라스트를 했더니 밝은 부분을 위주로 밝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먼저 또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조절하셔서 어떤 상태를 이번에는 만드시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밝기, 여기 밝기라는 건 항상 화이트의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화이트의 밝기에 가장 가까운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밝기에 가장 가까울 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 즉 섀도우뿐만 아니고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그걸 포함한 그냥 그 전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 디테일에 이상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디가 다 묻혔다든가 어디가 여기가 너무 날아가서 아예 여기는 구분도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이 없는 상태. 아시겠죠? 전체적인 디테일의 구분이 모두 양호한, 가장 양호한 상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를 최대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여기에 밝기와 명암을 조절해서 화이트의 밝기가 내가 원하는 밝기인 동시에 그것을 킵하는 상태에서 다른 이런 디테일, 여기 디테일, 모든 디테일이 가장 양호한 상태를 찾아가시는, 그렇게 5개의 숫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종이에다가 적어두세요. RGB 숫자가 뭐였고, brightness는 뭐였고, 컨트라스트는 얼마였다. 이렇게. 왜 이걸 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치에 가장 가까운 상태를 모니터에 조절을 할수록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비디오 커브를 덜 조절할 것이고, 비디오 커브를 덜 꺾고 덜 조절할수록 내 모니터에 나타나는 그 그라데이션이 훨씬 스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을 때, 심하게 잘못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바로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LG 그램이라는 노트북, PC 노트북을 제가 캘리브레이션 할 때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이제 연관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불규칙적인 것이 나타나면 굉장히 이상한, 쓸 수 없는, 그래픽 용어는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깝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드웨어 컨트롤이 되는 그런 모니터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컨트롤이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해서 원하는 상태가 스스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커버로 뭔가를 꺾어서 조절할 이유가 거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무트한 그라데이션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최대한 가깝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연습이 필요하더라도 그렇게 5가지 숫자에 대해서 조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가장 좋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사용할 i1 프로파일러로 하시는 거죠. 첫 번째 물론 고급 선택하시고 기능 체크되는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기 이름, 이미지가 여기에 일치하는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프로파일링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얻을 화이트 포인트의 숫자와 그 다음에 휘도, 루미넌스의 숫자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번 캘리브레이션을 해보고 끝에 나온 리포트가 있죠. 그걸 보시면 내가 지금 원래 하려고 하는 XY는 얼마이며 그 다음에 휘도, 루미넌스는 얼마인가 보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거의 정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상태에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대한 만들어 놓은 다음에 XY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휘도를 입력할 거예요. 제가 사용할 XY 화이트 포인트는 X가 0.322이고 Y가 0.330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할 휘도, 루미넌스는 170 칸델라에 조절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는 표준 2.2라고 감만은 하시면 되고 이 설정이 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아실 테니까 지나가고 소형으로 해도 되고 나중에 혹시 이제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올까 싶으면 중간까지 가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가속 측정 모드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ADC가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를 흰 타일 위에 정확히 놓은 다음에 교정 즉 캘리브레이션을 눌러서 잠시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교정이 되면 이제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기계를 됐죠? 준비가 됐죠? 기계를 이 크레이들 같은 뭐랄까 거치대에 부착한 다음에 이 위에 붙일 텐데 이거는 당연히 크기가 충분한 모니터니까 이렇게 거치를 하겠죠. 이렇게. 추를 뒤로 넘기고 그죠? 모니터의 뒤로 추를 넘기고 여기에 지금 측정구가 있잖아요. 측정구가 모니터의 대략 중간 정도에 오도록 늘어뜨린다. 이 정도 대략 이렇게 하고 늘어뜨려. 그 다음에 반드시 여기를 몇 번 눌러서 이게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 확인하신다. 뭐 1mm 이내는 거의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됐다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 측정 시작을 눌러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측정 시작을 눌렀더니 여기 구석에 있는 화면이 좀 보이시죠? 이게 나왔다는 건 벌써 ADC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 모니터가 뭐뭐뭐를 컨트롤 따로 할 수 있는 거니라고 묻는 거죠. 여기 다 되는 거니까 제가 대비, RGB 컨트롤, 그 다음에 밝기 전부 다 체크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소프트웨어가 몇 가지를 디스플레이를 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이제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네가 원하는 거에 가장 가깝게 되는 거다라고 저를 인도를 해주겠죠. 한번 봅시다. 이 모니터의 RGB를 디스플레이를 한 다음에 지금 저한테 화이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0.322330이라는 화이트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상태와 비교해서 어떤 거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겠는지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X가 0.322, Y가 0.330인데 현재는 X가 0.317, 그 다음에 Y가 0.328이라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죠? 예, 그 상관색 온도로 치면 내가 원하는 건 6020 켈빈인데 지금 현재는 6290켈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 다 세 개 다 RGB가 초록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R이 높거나 뭐 G가 낮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들어가셔서 그린을 올리고 레드를 낮추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여기서 이 단계에서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거의 손댈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약간은 해도 되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RGB 컨트롤은 충분히 괜찮았다. 별로 커브를 통해서 꺾을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밝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죠.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내가 원했다고 하는 건 170 칸델라인데 현재의 화이트는 179니까 거기 맞추려면 약간 좀 내려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다.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화이트의 밝기를 낮추는 데는 주로 명암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명암에 컨트라스트에 들어가서 제가 명암을 한 개씩 내려볼게요. 한 단 내렸더니 176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단계 내렸더니 173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단계를 내렸더니 172 됐어요. 됐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거에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난 다음에 여기 초록불이 와 있고 17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건 뭐 기본은 똑같은 거죠. 지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가깝게 되도록 모니터의 상태를 원래 상태를 거기에 맞게 조절한다. 요 차이만 있는 거죠. 이렇게 잘 하시면 비디오 커브의 의한 조절이 최소화되고 그렇게 할수록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의 품질은 좋아진다. 여기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에 해당하는가? 그라데이션, 그 그레이스케일의 부드러운 정도가 훨씬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끝날 때 다시 봅시다. 자, 측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기계를 내려도 되고, 내리되 연결해제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기계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름을 붙이죠. 이름은 엑셀24 기기.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세팅 322330에다가 루미너스는 170을 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는 그 밝기 명암이 7343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RGB 컨트롤이 RGB가 939573이었어요. 939573. 이걸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 프로파일의 이름을 보면 내가 타겟을 했던 화이트 포인트는 뭐였고, 그 다음에 루미너스는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 했던 그 밝기와 컨트라스트와 그 다음에 RGB 컨트롤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그 순서대로 숫자를 적어 두시면 이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프로파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파일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모니터의 세팅은 그 숫자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다 못하니까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저장을 하죠.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이제 리포트를 보여주면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322330을 원했는데 321330이 나왔어요. 잘 됐죠? 그 다음에 블랙 루미너스는 이 모니터가 블랙이 그렇게 까맣지 않기 때문에 0.38이 나왔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휘도는 169가 나왔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브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원래 화이트 포인트에 딱 맞진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에는 약간 조절해서 내가 원한다는 322-330의 최대한 맞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레이 밸런스는 처음부터 거의 잘 맞았다. 따라서 이게 어디가 부르거나 꺼지거나 하는 것이 거의 없고 RGB가 뭐 한 몸처럼 이렇게 거의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대한 잘 정상적인 상태로 캘리브레이션이 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맥 같으면 이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에 방금 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결과인 프로파일 이름이 딱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맥 같으면 여기 포토샵 같은 데 들어가시면 여기에 컬러 세팅이 있잖아요. 컬러 세팅에 보시면 여기 RGB를 눌렀을 때 모니터 RGB 옆에 방금 캘리브레이션 한 모니터 프로파일이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이제 완전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 두 가지 효과란 모니터 프로파일을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에서 선택함으로써 캘리브레이션 커브 효과가 드러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 효과가 포토샵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전달됨으로써 이 모니터는 어떤 RGB를 보내면 어떤 실제 컬러 LEB 같은 게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배우신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켜서 캘리브레이션 품질이 어떤지 구경을 하시는 거죠. 그레이가 다 그레이처럼 보이는지, 중성적으로 보이는지, 부드럽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디테일이 가능한 많이 구분되는지 같은 거를 이제 감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쓰는 이거 있죠? 이거를 켜서 눈에 익혀 두시면 이제 이 모니터가 적절한지 아닌지 뭔가 이상한지를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포토샵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정확한 색깔을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봅시다.